부모님이 치매셔서 상속세 미리 대비할 거 있냐라고 많이들 여쭤보십니다. 미리 대비할 거 당연히 있죠. 크게 3가지 정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꺼비 세무사입니다. 제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로 무료 상담 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사실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고, 제가 진짜로 많은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상속이 펼쳐졌을 때 어떻게 되는 것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상속이 펼쳐지기 전에 사실 준비할 게 많잖아요. 약간 죽음을 대비한다라는 차원에서는 무조건 알아야 될 영상이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왜 터붓이 돼야 되지? 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어서 용기 내서 한번 영상 찍어 볼게요. 상속 전에 세무사 만나서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 있냐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제가 강의 갔을 때도 제가 오히려 너무 바빠가지고 못 잡을 때가 있는데, 도움되는 거 무조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거 계좌 10년 내역을 세무사랑 협의 봐가지고 사전 상속 컨설팅을 하면 제가 장담하는데 제 수입료 이상은 무조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전에 상속 컨설팅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약식으로 저는 상속세 세무조사 기법을 활용을 합니다. 왜냐? 정말 상속세 세무조사를 정말 많이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날에도 이따 오후 4시에 저는 서울지방국세청에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을 하러 가야 됩니다. 말 그대로 상속세 조사는 정말 많이 하기 때문에 조사관님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을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투영을 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걸 위해서는 당연히 피상속인하고 상속인 계좌 10년치 내역을 검토를 하고 추후에 벌어질 상속세 이슈 체크해서 안내 드릴 겁니다. 대표적으로 사전증여 이슈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의 현재 재산에 대한 시가평가 이슈, 뭐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드려요. 단순하게 상속세만 보는 게 아니라 부동산의 자산관리 측면, 앞으로 이 자산관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상속이 일어나기 전에 하는 게 좋을지 후에 하면 좋을지, 후회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미리 대비를 하면 좋을지, 준비는 어떤 게 있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말씀드린 이유가 딱 하나예요. 이 상속 부동산 받을 거는 내가 일군 게 아니기 때문에, 상속인은 솔직히 말하면 그 부동산에 대해서 거의 관심이 없다가 상속이 짠하고 펼쳐져야지만 이거 어떻게 관리하는 거야? 아파트 정도야 대부분의 지식들이 있어서 하는데, 나머지 부동산,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도저히 모르겠네. 막 글쩍글쩍 긁기만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알고 계신 부동산 전문가 분들을 소개시켜 드리거나 의견이라도 전달을 드리는 겁니다. 더불어 이제 좀 더 말씀드리면 리스크, 돌발 변수까지 좀 발생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런 게 있었네요 라는 것을 알려드렸을 때 놀라는 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속세, 돌발 변수까지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에서 봤었던 것보다는 사실 상속세가 정말 좀 더 복잡하고, 추후에 상속이 펼쳐졌을 때 상속세 신고기한은 촉박한데 이를 미리미리 대비해서 효과를 보는 게 정말 압도적으로 충분히 효과가 있다라는 것까지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얻어가심이 있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있냐? 간병비랑 현금 채권 채무 등에 대한 파악을 해야 돼요. 방금 첫 번째로 계좌 내역 좀 봤잖아요. 근데 현재 간병비를 현금으로 지출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확인증을 제가 받아두라고 많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특히나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치매가 걸리거나 이러면, 치매는 생각보다 이게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슈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의 핵심 이슈가 뭐냐면, 추후에 추정 상속재산 이슈가 발생하는 분을 제가 이걸 좀 막아드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전 상속 컨설팅으로. 그래서 현금 인출 금액은 대부분 자녀에게는 현금성 자산을 증여했다라고 보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 추정 상속재산이 뭡니까? 돌아가신 날로부터 1년 내에 2억 원, 돌아가신 날로부터 2년 내에 5억 원의 현금 인출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이 뭔지를 소명을 못하면 상속인에게 추징을 합니다. 결국 너가 받은 거 아니냐? 말 그대로 상속인은 억울한 일이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요즘 상속인분들 치매, 암 등으로 요양병원과 같은 시설에서 장기간 요양하면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피상속인분들. 그때 큰 지출액이 바로 간병비거든요. 이를 현금 인출해서 주는 경우가 왜 대부분이냐? 이 간병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돌아가는 거는 대부분 중국인 분들이 간병인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에 따른 비용을 현금으로 요구해서 줄 수밖에 없어요. 이분들은 불법 체류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를 누락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대한민국의 지금 간병 시스템이 이렇게밖에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간병인에게 예를 들어 준 지출 금액이 크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매월 2천만 원씩 현금 인출해가지고 간병비랑 뭐 이것저것 썼어요. 그럼 1년 인출하면 얼마예요? 2억 4천만 원이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이제부터는 간병비 이거를 현금 지출액을 좀
명확하게 좀 한다거나 아니면은 간병인에게 이런 확인서를 받아두면은 그것이 하나가 여러분에게 증빙 서류가 되기 때문에 이 추정상속재산을 말 그대로 해지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 거예요. 나아가 현금으로 누군가의 현금을 빌렸거나 빌려주었다면 이를 물어볼 수 있는 상황도 펼쳐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그러한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시간을 살아생전에 가져야 돼요. 아버지 이거 현금 뺀 게 큰 금액이 있는데 최근에 5천만 원이 있는데 이거 무슨 금액이세요? 라고 했었을 때 거의 못 물어보는 상황이 펼쳐질 때도 많아요. 그러면 조사했을 때 오해만 덜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피해가고 그거로 인해서 오해로 인해서 쌓일 수 있는 상속세 추징 액수를 피해가는 게 정답인 거죠. 세 번째입니다. 상속세는 기간과의 싸움이에요. 다른 세목과는 종류가 좀 달라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전략을 고민해 봐야 됩니다. 추정 상속재산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1년 내 2억 원, 2년 내 5억 원. 그 인출 금액인데 입증이 안 돼요. 매월 아까 말씀드렸던 2천만 원씩 인출이 됐다. 그럼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즉시 현금 인출을 멈추게 하는 거죠. 나는 전부 소명이 된다. 소명이 되기 때문에 상관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추정상속재산 범위 내에 들면 이거 해당 내역을 상세하게 입증하는 과정에서 추후에 세무조사의 번거로움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히 동반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나는 결백해. 하지만 그 결백을 입증하는 게 생각보다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지 말고 인출을 좀 멈추고 상속이 개시되는 날 때까지 현금 인출 내역에 대해서 최대한 좀 줄이는 게 좋다. 좀 더 길게 잡아볼까요? 제가 치매라는 증상을 말씀드렸는데 이 상속인은 10년 내, 그 다음에 상속인 이외자는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것을 상속재산에 더하게 되어 있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사전증여재산 엄청나게 많이 제가 강조를 하죠. 근데 이 아직까지 치매 초기 단계라고 하신다면 마음 놓고 있다가 상속인 이외자인 손주나 사위 며느리에게 줄 수 있는 그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어요. 왜냐? 사위 며느리 손주 형제가 5년 상속인 이외자 대표적인 분들이죠. 이분들에게는 미리미리 증여하는 계획을 한번 짜보는 게 어떨까? 제가 말씀을 올리곤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언젠가 상속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면 손 놓고 있기보다는 추후 상속이 펼쳐졌을 때 고액의 상속세에 대해서 꽤나 크게 당황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사전 상속 컨설팅 하면 세액 딱 말씀드리면 깜짝 놀라세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줄이냐. 그다음에 건강 상태나 이런 걸 보고 5년은 더 건강하게 사실 수 있으니 미리미리 증여를 하시죠. 그래서 아니 치매 이제 진단 받아버렸다. 어떡하냐라고 하시는데 치매는 진단 이후에도 치매 이 치료제를 복용을 꾸준히 하게 되면 치매 증상을 상당히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짧으면 3년이지만 평균적으로는 10년 동안 생존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이 아주 길어요. 그래서 치매 진단이 가족에게는 적지 않은 충격이겠지만 그 이후에는 치료와 더불어서 자산관리 측면도 같이 고려를 해보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 밖에 좀 더 이제 기간을 넓게 본다 보면 치매가 걸리기 전에 기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종신보험을 제가 권해드릴 때도 있어요. 치매는 평균 45세에서 65세에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치매 관리 비용이 10년마다 2배씩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매 전문보험 이런 것들도 좀 알아보셔서 필요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런 건 어떠세요? 라고 권할 때도 있어요. 사실 이걸 권하는 분들은 부모님이 치매 걸린 상태에서 저에게 이제 사전 상속에 대해서 상속세 절세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인데 그 자녀분들 나이가 이미 5, 60대요. 아니 부모님 걸 걱정하는 것도 있지만 선생님이 이걸 자산을 물려받으면 선생님 자산과 얹어졌을 때도 선생님도 상속세가 꽤 많이 나온다. 선생님이 지금 오히려 건강하실 때 뭐 치매보험 같은 거, 이 종신보험 같은 거 가입하시는 거 저는 한 개 정도는 꼭 권하고 싶다 라고 말씀 많이 드립니다. 왜냐하면 치매 보장도 하지만 상속세 재원 마련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보험 상품 당연히 어떤 건지 아시죠? 상속세 측면에서 딱 말할 건 뭐냐면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있는데 계약자랑 수익자가 자녀고 피보험자가 아버지다 라고 하면은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이 상속 보험금 받잖아요. 5천만 원에 1억 원 받는데 이 계약자랑 수익자가 자녀니까 이거는 상속 재산에 포함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상속세 최고 세율인데 이거 잘못해가지고 아버지 자녀로 하면은 상속 재산에 포함돼 버리니까 내가 세율 구간이 50%다. 1억 원 받으면 5천만 원이 세금이에요. 근데 1억 원 받는데 여기가 상속재산에 포함이 안 돼서 세금이 0원 나오면 내가 1억 원을 온전히 내가 상속세 납부하는데 하다못해 부동산 취득세 납부하는데 그 자금을 쓸 수 있어서
비유동성 자산이 많은 부동산 위주의 상속이 일어났을 때 정말 필요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지금 백날 말해도 소용없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이거 어떡해요 세무사님, 이때 답이 안 나와요. 아무리 연부연납으로 쪼개도 막 한 번에 세금 3억 2억씩 낸다고 해봐요. 그 1억 원이 얼마나 혁혁한 공헌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들 오히려 도움 드릴 때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3가지 한번 꼭 살펴보시고 미리 사전 상속 플래닝 계획 중이시라면 연락 한번 주시면 제가 크게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